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칸 4문제 볼 건데 우리 빈칸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빈칸이라는 거는 어디에다 뚫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무지성으로 뚫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겠죠. 그렇죠? 그럼 유추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주제와 연관된 부분. 주제와 연관됐으니까 주제를 파악하면 빈칸에 이런 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 지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빈칸에도 반복되는 이 내용이 들어가겠지 하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해설을 처음부터 봤던 사람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제라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글을 읽는데 틀이 된다. 즉 우리는 계속 이 틀을 설정하면서 소재를 찾고 주제를 찾으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반복인데 반복은 뭐라 그랬죠?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랬죠? 즉 결국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소재를 찾고 주제를 찾으면서 틀을 형성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그래서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 어디가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는지를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질 거야? 빈칸이 찾아질 겁니다. 그럼 정답은 어떻게 고르느냐? 아마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여기가 빈칸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을 건데, 그런 근거들, 즉 어디 있는 근거들이야?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런 근거들을 기반으로 보기를 찾아주시면 된다. 왜?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돼야 보기를 찾을 때 헷갈리지 않고 방향이 이상한 데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심인데 어떤 관심이냐면은 주어진 거야. How children learn to read. 어떻게 아이들이 읽는지. 즉 아이들이 읽는 방식에 주어진 그런 집중이 중요시하게 됐대. 뭐를? 텍스트성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냐? of가 있으니까 and로 of 연결되는 거죠. 다르고 서로 교류되는 방식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식이라는 건 뭐냐? 모든 연령층의 독자들이 텍스트가 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다양하고 연결되는 방식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인데, 우리 요거 틀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예요.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첫 문장. 왜?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고 어려워. 그래서 집중 못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소재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글 읽는 방법에 가졌던 집중이 이제 뭘 본다는 거야. 결국 텍스트의 본질을 본대. 또 모든 연령층의 독자들이 텍스트가 의미하게 하는 거에 집중한대. 그러니까 앞에서 읽는 방법, 뒤에서 텍스트, 결국 읽는 것도 텍스트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소재는 뭔 것 같아? 텍스트인 것 같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정도도 못 잡고 글을 읽으면은 굉장히 글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는 텍스트다. 자꾸 읽읍시다. 그래서 reading, 읽는 거지. 읽는 거는 이제 적용된대. 다양한 표현 방식에 적용이 된대. 뭐보다? 과거의 어떤 시간보다 이제 읽는 거는 다양한 표현에도 적용이 돼. 다양한 표현 방식에도.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지도, 스크린 요런 애들은 모두 텍스트라고 여겨진대.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했던 소재를 점점 확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읽기라는 게 글만 읽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형태가 나왔대. 다시 다양한 형태가 나왔대. 요런 애들 다 텍스트로 여겨진대.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떻게 됐다?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텍스트가 다양해졌구나.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 혁신에다가, 가능해진 혁신에다가. 어디서? 자, 그림책에서 가능해진 혁신이래. 최근 책인데 무슨 책? 그림책이라고. 이제 그림으로도 책을 만든대. 즉 텍스트가 다양해졌다라는 게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다시 그림책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진 그런 혁신에다가, 인쇄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진 혁신에다가
디자인 특징이라는 게 또한 우위를 점한대. 다른 모든 종류에서. 시집이나 정보글에서도 이제 뭐가 디자인 특징이 되게 두드러진대. 응? 텍스트라는 거는 과거에는 뭐였다고? 글만 읽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글만 쓰면 되는데 이제 뭐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디자인 피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즉 텍스트에서도 뭐가 중요해졌다? 디자인이 중요해졌다고. 왜? 텍스트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니까. 즉 뭐가 된다? 이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네라는 거를 캐치를 하셨어야 됐다. 따라서 읽기가 더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 되었대. 읽기가 뭐가 됐다고? 당연히 복잡해졌겠지. 왜? 읽기가 어떻게 됐으니까? 다양해졌으니까. 과거에 아이들의 집중이 프린티드 텍스트니까 글에만 집중되었을 때보다 더 복잡해졌대. 또 글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스케치나 그림 같은 게 그냥 부속품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림이 안 중요했는데 요즘엔 그림이 중요해졌다고. 왜? 텍스트가 다양해졌으니까. 한 번 더 뭐가 됐다? 반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주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텍스트가 다양해졌다. 뭐가 아니다? 단순히 리딩, 글만 읽는 게 아니다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겠네. 아이들은 이제 배운데 그림으로부터 배운대. 뭘로 배운다고?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책으로 배운대. 그 그림책은 뭐냐면은 글과 삽화가 보충해주고 향상시켜준대. 서로를. 그림책에서는 글이 아니라 뭐가 또 나온대? 삽화가 나온대. 이제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구나. 뭐가 됐다고? 다양해졌다고. 또 반복. 그래서 빈칸, reading, 읽기는 단순히 빈칸이 아니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 반복과 틀을 통해서 넣으면 되는데 일단 주의할 거. 우리 빈칸 앞에 not이 있으면 항상 주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not이 없었다고 칩시다. not이 없었으면은 해석이 돼? 읽기는 이제 빈칸이다 라고 해석이 됐을 거야. 뭐라고? 읽기는 빈칸이다. 그럼 빈칸에 뭘 넣었으면 돼? 읽기는 다양해졌다를 넣었으면 됐겠죠. 혹은 뭐 앞에 나와 있던 뭐 complicated, 복잡해졌다 이런 애들을 넣었으면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이러면 답을 편하게 찾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앞에 not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돼. 읽기는 이제 빈칸이 아니라 단순한 빈칸이 아니다. 다양해졌다. 이런 뜻이 돼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겠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다가 돼야 되겠죠. 읽기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다양해졌다 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정답을 보겠습니다. 지식 습득. 우리 지식 습득이라는 말 없었죠. 단어 인식. 단어 인식이라는 게 결국 뭐야? 글만 읽는다는 거 아니겠어? 글만 읽는다니까 이게 뭐가 돼? 텍스트랑 같은 말이 되겠죠. 답은 2번. 창의적인 놀이 안 나왔죠. 주관적인 해석, 주관적이라는 말 안 나왔고, 이미지 매핑, 글 읽으면서 계속 이미지 매핑한데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옆에 not이 없었으면 읽기는 다양해졌다라는 그냥 반복되는 말을 쭉 넣었으면 되었을 텐데 not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지라고 했어야 됐다. 그래서 살짝 난이도가 올라갔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고 글의 소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읽어라. 악보. 영어에서 나오는 악보는 더할 수 있대. 추가적인 층을 더해준대. 영어의 텍스트에다가 추가적인 층을 더해주는데 그것은 이상이래. 단순히 모방하는 거 그 이상이래. 뭐를? 보여지는 행동을 모방하는 거 그 이상이래. 즉 영화에서 음악을 통해서 행동을 모방하는 것 이상의 뭐를 더해준다? 레이어, 층을 더해준대. 요거를 그냥 틀로 잡으면 되겠네. 악보는 추가적인 층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영화에 뭔가 풍미를 주든 뭘 해준다. 그러니까 틀. 악보, 스코어가 뭘 준다? 추가적인 층을 준다. 이렇게 틀 잡고 글을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죠. 영화에서 미래의 세계를 말해주는 영화에서 작곡가 누구처럼? 사운드 디자이너처럼 작곡가들도 더해준대. 자유를 더한대. 세상을 만들 자유를 정하는데 알려지지 않고 새로운 세상 누구한테? 뷰어한테. 그러니까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 새롭고 알려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 자유를 가진대. 누가? 컴포저가. 그러니까 컴포저랑 사운드 디자이너가 결국 왜 나오겠어? 얘네가 뭐야? 악보와 관련된 애들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악보가 있으면은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자유를 더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더해준대. 그쵸? 앞에 말이 반복이 되는 거지. 뭔가 추가적인 레이어를 정해준대. 더해준대.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자, 그러나 하고 나왔어. 우리 그러나를 기준으로 뭐가 바뀐다? 틀. 전환이 된다. 즉 뭐가 소재가 전환된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자, 사운드 디자이너랑 다르게 작곡가들은 종종 피한대. 독특한 곡을 만드는 걸 피한대. 어떤 곡이냐면은 반영하는 거지.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반영하는 곡을 만드는 거를 되게 피하고, 종종 악보를 제시하는데 어떤 악보냐면은 친숙한 구조와 박자를 가진 곡을 제시한대. 다시. 그러니까 however 기준으로 우리 틀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컴포저가 결국 뭐 한대? 독특한 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친숙한 구조를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컴포저는 그래 아무리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라도 친숙한 박자와 구성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틀이 바뀌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죠. 컴포저는 뭔가 퍼밀리어한 거를 원하는구나. 다음, 자 가능할지라도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것이 방해하는데 창의성을 방해할지라도 그리고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을 방해할지라도 사실상은 빈칸이다 라는 건데, 자 이것이 창의성을 방해한데 이것은 뭘까? 앞에 나온 요거겠죠. 미래 세계인 우리한테 진짜 친숙하지 않은 미래 세계에서 친숙하지 않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데 친숙한 음악을 들려주는 이 행위가 창의성을 방해한대. 하지만 사실은 빈칸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Y를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Y 뜻이 비록 몸을찌라도 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죠. 비록 A일지라도 사실은 B다. 즉 비록 나쁠지라도 사실은 좋다라는 맥락이고, 반대로 비록 이게 좋을지라도 사실은 나쁘다라는 맥락이니까 Y를 기준으로 앞뒤로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즉 앞에서 창의성을 방해한다는 나쁜 게 나왔으니까 뒤에는 좋은 게 들어가겠구나라는 느낌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딱 읽었을 때 작곡가가 퍼밀리어, 친숙한 거를 선호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틀을 잡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빈칸을 넣을 수가 없죠. 그치? 친숙하게 만드는 게 창의성을 방해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빈칸하다. 그러니까 친숙한 게 사실은 어떤데? 라는 게 앞에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 빈칸을 새로 틀로 설정하는 겁니다. 다시 빈칸을 새로 틀로 설정을 하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만 뒤에서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숙함이 사실은 빈칸한다 라고 틀을 잡고 여기 들어갈 내용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봅시다. 인지할 수 있는 악보를 통해서 미래랑 저 멀리 떨어진 우주에 대한 비전이 놓아진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놓여진대. 그럼 보세요. 인지할 수 있는 악보라는 건 결국 뭐겠어? 앞에서 나온 친숙한 거, 친숙한 거. 봐봐. 친숙한 악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대? 미래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 놓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해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친숙함은 이번엔 대놓고 나왔죠. 친숙함이 허락한데 영화 보는 사람들이 놓아지도록 한대. 편안한 장소에 놓아지도록 해서 그에 따른 결과로 영화가 그 보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거래.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건데 그 친숙하지 않은 게 사실은 뭐다? acceptable, 인정할 수 있는 거래. 인정할 수 있는 비전이래. 누구? 그들 자신과 다른 세계에 인정할 수 있는 비전이라는 거야. 즉 우리가 퍼밀리어한 악보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되게 편해져. 친숙하니까. 그럼 친숙함 속에서 친숙하지 않은 거를 식별하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즉 여기서도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친숙한 악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와 다른 세계를 acceptable vision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됐다. 그럼 봅시다. 줄거리에 친숙함에서 나를 해방시켜준대. 줄거리에 친숙함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럼 이건 안 친숙하게 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 글의 주제가 unfamiliar인가? 아니죠. 1번 틀렸고. 도와준대. 영화 보는 사람이 영화에 접근하는 걸 도와준대. 영화 보는 사람이 영화 접근하는 걸 도와준다는 건 결국 이해를 도와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아까 뒤에서 나왔던 노란색 형광펜으로 친 부분들과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죠. 2번이 결국 정답이다. 3번 이국적인 음악 경험 이런 거 안 나왔죠. 자, 향하게 한데 관중들 영화의 주제로 향하게 한데 영화의 주제라는 거 나왔나? 안 나왔죠. 영감을 준대. 영화 보는 사람들이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한대. 더 깊게 생각한다는 내용? 이런 거 안 나왔죠. 이해를 도와주긴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한다는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된다. 33번 봅시다. 똑같이. 자, 이때 심리학 연구가 있대. 그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줬대. 사람의 얼굴 사진이 보여줬고 요청받았대. 구별하라고. 표현이나 마음 상태 또는 마음의 표현들을 확인하라고 요청을 받았대. 분명히 나타내어진 마음 상태 또는 표현들을 확인하라고 요청받았대. 요게 첫 번째고, 틀은 대충 뭐겠어? 얼굴 사진 보고 구별해라라는 거지.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뭐야? 사회연구 실험에서 이렇게 요청했다니까 얘는 결국 실험이네. 우리 중요한 거, 실험은 왜 해?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서 실험이 나오면 우린 어디에 집중해야 돼? 그 실험의 결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실험을 보면 얘는 결과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구나 인지하시고, 그래서 결과는 변함없이 혼합이 됐대. 결과가 혼합됐다는 거, 결과가 섞였다는 거는 결과가 고르지 않다는 거고, 결국 얼굴 사진을 구별을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구별을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17세기에 이번에는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요 사람이 일련의 그림들을 그렸대. 일련의 얼굴을 그렸대. 어떤 얼굴이냐면은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얼굴을 그렸는데, 그 감정들은 뭐냐? 화가들이 그리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것들이래. 즉 화가들이 평소에 이거 그려주세요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들을 그렸대. 이번에는 얼굴 사진이 아니라 얼굴 그림을 그렸대. 그쵸? 그랬더니 What is striking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빈칸이다 라고 나왔어. 봐봐. 얼굴 사진은 구별이 안 됐대. 그래서 얼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에 대해 놀라운 게 빈칸이래. 그럼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겠어?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즉 얼굴 그림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빈칸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봐봐. 앞에 32번처럼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틀만 가지고는 빈칸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얼굴 그림에 대한 결과값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우린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빈칸을 틀로 삼아서 빈칸 뒤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만 찾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얼굴 그림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나타내는 그 결과값을 찾으면 된다. 그럼 봅시다. 이 모든 것에서 놓치고 있는 거, 빠져 있는 거는 세팅이나 컨텍스트래. 이건 뭐냐면 이것들은 만들어준대. 그 감정이 결정되도록 도와주는 거래. 즉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실험에서 없었던 거는 감정을 결정하도록, 감정을 확정하도록 도와주는 컨텍스트가 빠졌대. 다음, 우리는 알아야만 한데 그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들은 누구고 그들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된대. 그럼 봐봐. 우리가 뭐 이 사람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 이런 기타 등등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나온 세팅이나 컨텍스트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쓸게. 그냥 컨텍스트라고 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컨텍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다음,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우리는 얼굴만 마주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얼굴만 볼 일은 없다는 거야. 즉
우리는 마주치는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마주치냐?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친대. 특정한 상황이라는 거 결국 앞에서 나온 컨텍스트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가 뭐가 된다?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소 촉발될 수가 없고 유지될 수가 없대. 뭐한 채로? isolated, 고립된 채로. 그러니까 고립됐다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뭐와 고립된 채로?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환경과 고립된 채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촉발될 수 없대. 즉 사회적인 환경, 사람적인 환경과 떨어져 있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뒤는 계속 뭐가 반복된 거야?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뒷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찾았어. 결국 컨텍스트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제 뒷문장에 나온 거를 빈칸에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갈 말인지는 모르겠죠. 왜?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야 됐는데 뒤에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다가 그냥 넣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난이도가 상승했다. 왜? 빈칸을 넣으려면 생각을 한번 더 했어야 돼. 그러니까 주제는 뭐야? 컨텍스트가 필요하다. 컨텍스트가 없으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지. 근데 아까 뭘 그렸다 했어? 얼굴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 다른 거 안 그리고 얼굴 그림 그렸다고. 얼굴 그림만 그렸다는 거는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한다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감정 구별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 왜? 일반적인 문제 같으면은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을 그냥 집어넣었으면 됐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 뭐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얼굴 그림이라는 건 결국 세팅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세팅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은 거는 컨텍스트가 필요하다. 이게 주제였고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구별 못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보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1번 모든 그림들은 부합될 수 있었대. 일관적으로 의도된 감정에 부합한다는 거는 구별한 거야 못한 거야?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별했다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1번 틀렸습니다. 모든 그림들이 설명이 됐대. 사진과 같은 정확함으로 설명이 됐대. 그러니까 그림이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려졌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 그림 각각은 명백하게 나타내어졌대. 뭐? 자신의 사회적인 이야기랑. 봐봐. 사회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앞에서 나온 뭐야? 세팅 컨텍스트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화가의 그림들이 그 화가의 그림들이 세팅 컨텍스트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아까 그 얼굴만 달랑 있는 그림은 컨텍스트가 있는 거였어? 없는 거였어? 없는 거였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3번은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은 화가가 그린 그림은 얼굴만 딸랑 그렸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없는 상태다. 반대되는 말이고 그 그림들 중에 대부분은 보여진대. 가지는 것처럼 보여진대.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진대.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진대. 자, 그림 중 대부분이 독특한 특징이 있대.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는 서로 뭐가 된다는 거야? 서로 구별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구별된다는 내용이네. 4번도 틀리고. 그들 중에 어떠한 애들도 대체가 될 수 있대. 서로 손실 없이 대체가 될 수 있대. 이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과 이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이 대체가 될 수 있대. 난 분명히 서로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들을 그렸는데 서로 대체가 된다는 거는 이 감정 저 감정 구별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얘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네 해서 답을 5번을 고르셨으면 됩니다. 마지막 빈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운전하고 걷고 교통카드를 통과시키는 모든 사람들이죠. 도시에서. 얘네들은 본데 자기 스스로를 교통 전문가로 본대. 순간부터 어떤 순간? 문 밖으로 걸어나간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 본대. 요게 첫 번째 문장이고 틀을 잡아보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내가 교통 전문가야 라고 한대. 즉, 요 글의 소재는 뭐다? 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바로 나와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법은 빈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앞문장에서 찾을 수가 있나? 찾을 수 없죠. 이렇게 찾기도 전에 빈칸이 나오면 항상 뭘 하라고? 빈칸을 틀로 잡으라고. 길이죠, 길.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빈칸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새로운 틀로 잡고 글을 읽으면 된다. 그럼 길을 어떻게 보는 건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떤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것이 때문이래. 그것이 이유래.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보는 이유야. 선의에 또 시민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논쟁하는 걸 바라보는 이유래. 바라볼 수 있는 이유래. 서로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빈칸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지나다니면서 논쟁한다는 거야. 얘는 넣을 수가 없겠죠. 못 넣었어. 주민들의 회의, 학교 강당에서의 또는 도서관 뒷방 혹은 교회 뒷방에서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 어떤 주민들이냐면 전국에 걸친 그런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종종 논쟁, 자주 논쟁을 일으키는 토론을 위해서 뭐에 대해서? 교통 제한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를 바꿀 수 있다. 즉 도시의 길을 바꿀 수도 있는 도시의 어떤 교통 제한, 그런 걸 위해서 서로 토론하기 위해 모인대. 얘도 마찬가지. 뭔가 딱히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에 관련해서 토의하기 위해 모인대. 모든 정책처럼 모든 교통은 지역적이고 강렬하게 개인적이래. 그렇구나. 다음, 교통 프로젝트. 이것들은 속도, 이동 속도를 올려줄 수 있어.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교통 프로젝트가 멈춰진대, 중단된대. 반대에 의해서. 뭐에 대한 반대? 몇 가지의 주차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반대로 수만 명이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반대해버린대. 또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또 반대가 된대. 어떤 두려움? 그 프로젝트가 잘 작동하지 않을 거야, 효과가 없을 거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수만 명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거부해버린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탁 걸렸어야 돼. 아까 모든 교통이 뭐라 그랬어?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래. 그치? 근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단지 몇 개의 주차 공간이 없어진다, 그걸 막아? 그러니까 내 주차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지. 수만 명이 다니는 것보다 내 주차 공간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해라는, 즉 지역 정책은 어떻다는 거, 로컬하고 퍼스널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반복되네. 자,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데이터의 문제도 아니고 교통공학이나 교통계획에 대한 문제도 아니래. 뭐의 문제라고? 로컬 퍼스널한 문제라고. 공공의 토론이죠. 길에 대한 공공의 토론은 일반적으로 근간을 둔대. 어디? 감정적인 추정에다가 근간을 둔대. 봐봐. 감정적인 추정이라는 건 결국 뭐야? 감정적이다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로컬 퍼스널하다. 즉 교통은 로컬하고 퍼스널하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떤 감정적인 추정이냐? 어떻게 변화가 영향을 주는지, 어디에? 개인의 통근, 주차 공간, 이런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추정에 근간을 둔대. 개인의 통근, 뭐 주차 능력, 주차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이유야? 지역적인 이유고 개인적인 이유다. 즉 여기서부터 계속하는 말은 뭐야? 교통은 뭐하다고? 로컬하고 퍼스널하다고. 이게 우리가 찾은 내용이야. 그럼 다시 빈칸을 보면은 길을 보는 방식이래. 그쵸? 근데 우리 길이라는 것도 결국에 뭐의 일종이겠어? 교통의 일종이겠죠. 도로니까. 그쵸? 그러니까 교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다라고 넣으면 돼? 로컬 퍼스널하다고 넣으면 되겠죠. 뭐하다고? 로컬하고 퍼스널하다고. 얘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얘를 기준으로 잡고 빈칸을 보시면 되겠다. 보시면 그녀가 길을 보는 방식은 강하게 의존한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도시, 그녀의 길을 어떻게 보는지에. 다른 사람들이 내 길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쓴다고? 아니라고. 나만 신경 쓴다고. 퍼스널, 개인적이라고. 나만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니죠. 1번 아니고. 그녀가 길을 보는 방식이 스스로 업데이트한데 뭐마다? 새로운 교통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업데이트된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 교통 관점이 정책에 맞춰서 바뀐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은 내가 교통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꾼대.
이게 아니지.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뭐 해버린다고? 반대해버린다고. 왜? 내가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되죠. 3번.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독립적으로 일어난대. 뭐야?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과 되게 독립적으로 일어난대. 그러면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녀가 길을 돌아다니는 방식이 관련이 있다야 없다야? 관련이 없다지. 근데 아까 로컬하고 퍼스널 하다며. 퍼스널 하려면 관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관련이 없다니까 아니죠.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이 추적될 수 있대. 꽤 면밀하게. 어디와 추적될 수 있어? 그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와 추적될 수 있대. 그러니까 추적될 수 있다니까 관련 있다라는 뜻입니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대.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과. 다시.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내가 길을 돌아다니는 방식과 유사하다라니까. 결국 뭐겠어? 퍼스널하다는 거죠. 내가 길을 어떻게 봐? 내가 돌아다니는 대로 볼 거야. 내 마음대로 볼 거야. 퍼스널하게 볼 거야 라는 말이 되니까 4번입니다.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되게 확고하게 묶여있대. 연관이 있대. 뭐야? 어떻게 그녀의 도시가 운영되는지와 연관이 있대. 그러니까 그녀가 길을 바라보는 방식은 누구의 영향받는다? 도시의 영향을 받는다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너무 개인적이니까 도시가 제한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했지. 그럼 도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5번도 정답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